봤는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또 본 거는 처음이라서 되게 많이 떨렸고 또 이 되게 벅찬 감정이 들어서 우리 연출님이랑 또 영화 시작하기 전에 손 붙잡고 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은 관객 앞에 서 있는 것도 좀 처음이기도 하고, 제가 연기하면서 이런 곳에 쓸 줄 몰랐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연기한 영화 즐겁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보셨던 숲소리와 속삭임을 만든 전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극장 환경에서는 처음 봤고요. 마지막 완성한 게 1월이라서 또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편집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조금 낯설고 생경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다른 시작품들은 다 나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 두 번째 보셨던 작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뭔가 이 이미지 속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조각들을 해나가야 되는 실험적인 작품이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상하셨고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물론 뒤에 타이틀 카드로 아주 짧게 소개가 되긴 했지만 제주도의 곶자왈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생태계 안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곶자왈이 이제 서쪽에 있는 제주도의 서쪽에 있는 이제 큰 군락이 있고 화성곶자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이제 서늘곶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또 크게 이제 있어요. 저 공간을 제가 수년 동안 다니면서 여러 번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촬영하면서 제가 거닐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이면서 사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사물이면서 그 안에는 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생각.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은 좀 넓은 화면에서 정지했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발걸음은 아마도 제가 숲을 거닐면서 숲을 관찰할 때의 제 어떤 발걸음이나 그런 리듬에 맞닿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첫 번째 슈트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포커스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그 앞에 보이는 나뭇잎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하고자 했던 어떤 실험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 그다음에 인간적인 시선이 보지 못하는 것, 혹은 인간적인 시선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주의적인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시각에 꽤 많이 통제를 받고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생명체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주변 상황들을 이해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조금 익숙한 감각에서 생경한 감각으로 나아가는 거, 또 넓은 화면에서 좁은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던 게 사실은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구성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자막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들은 자막이 있는 영화가 자막이 없는 영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데 지난 작업에서부터 이제 그 타이틀을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을 꽤 이제 재미가 들려서 저번 작품은 이제 편지 형식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주목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목한다기보다 좀 의도했던 거는 그게 이제 서브 타이틀로 이제 그 자막이 읽히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한 부분으로 읽히길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위치도 뭐 밑에 중간에 깔리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그런 서브 타이틀로서의 자막이 아니라 이미지 안에 마치 디자인적인 요소처럼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미지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방식도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통일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오른쪽에 나타났다가 왼쪽에 나타났다가 혹은 오른쪽에 나타난 이야기가 왼쪽에 나타난 이야기 합쳤을 때 또 새로운 어떤 의미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을 좀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술이라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것이 갖고 있는 찍는 자 사이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좀 아이디어에서 이 작품으로까지 연결이 되었을까 궁금하고요. 이 인물들의 어떤 관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그려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일지 좀 처음에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말 저는 영화과를 현재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명 수업이나 촬영 수업 같은 걸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에 나오는 킬라이트, 백라이트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첫 수업 시간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은 백라이트의 기능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진을 찍거나 어떤 피사체를 촬영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라이트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어디에서 백라이트를 두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던,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제 자신을 좀 발견을 해서 사실 좀 마음에 갖고 있는 소재였달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찍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찍히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은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주인공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영화가 좀 색다른 시선으로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이 영화의 대본을 쓸 때 사실 기존에 이제 영화 혹은 서사 매체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기승전결이나 아니면 이야기의 전개들 같은 것들을 조금은 포기해보는 방식으로 작업을 조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그렇게 선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조금 딱 설명되는 관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다라고 명확하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사진 수업이라는 어떤 그 환경 하나로 정의되는 그냥 행위들의 연속들이 어떻게 보면 이 관계들을 이루고 있는데 큰 주축이 되어주는데,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이 보통 서사적이고 설명적이고 명확하기보다는 이렇게 그저 행위들의 연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셋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작품도 마찬가지로 장르면 장르, 어떤 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신선하고 또 놀라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작품 만드셨고 참여하셨는지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극장에서 영화 보신 소회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엔젤 심폐소생을 연출한 정혜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단편 4편을 보면서 다 너무 색다르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네, 너무 즐겁게 제가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진이 역할을 맡은 정하담이고요. 전주영화제 와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포일리아 연출한 이세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서 전주에서 영화 보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스포일리아에서 김씨 역할을 했던 장노훈입니다. 네, 안녕. 스포일리아에서 배우로 참여하게 됐고요.
외계인 역할을 맡은 신효민입니다. 스포일리아 팀, 네, 일단 감독님께서 이 작품 굉장히 제가 그 소개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몇 개월이었죠? 2년 3개월간 감독님이 방 안에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완성했다라고 하셔서 정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실사와 또 그 애니메이션이 결합을 한 엄청난 그 세공이 들어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기발했고요. 또 유머도 있으면서 또 어떤 춘철살인도 있는 작품이었는데 어떤 좀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게 되셨고 또 어떤 과정으로 완성이 됐는지 좀 전반적인 제작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 내용 자체는 시나리오는 제가 이걸 시나리오 쓴 거 2019년에 썼는데 그때 기생충이나 어벤져스 같은 영화 개봉해서 그런 스포일러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극에 달했던 시기여서 그거 영감을 받아서 이제 시나리오를 썼던 게 있고 그리고 스톱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스톱모션을 원래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걸 만들기도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영화의 어떤 행성의 어떤 기괴한 분위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해보기로 하고 이제 막 원래 전혀 알지 못해서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시작해서 이렇게 아무튼 어찌저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해서 좀 긴데 아무튼 초창기 대본 받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과학적 오류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원래 물리학자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본 받아서 처음 대본이 백색 외성 스포일러였거든요. 근데 백색 외성은 사실 항상이 거의 죽어가는 거긴 하지만 엄청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착륙할 수가 없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낮인가 밤인가에 대사가 나오지만 낮에 대기가 있다면은 저렇게 별이 보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존해야 되지? 이런 고민으로 막 하고 하다가 그리고 또 우주선 안에서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0년도 그 여배우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머리가 안 뜨게 실제로 우주정거장에 계신 분들은 머리가 뜨어서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책은 차라리 하드디스크를 책처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해보고 막 했었는데 연기랑은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식으로 과학적인 얘기들 막 하면서 그 박씨의 독백도 원래는 사회주의가 실패하는 이런 것만 있다가 제가 과학에 대한 독백도 있어야 된다 우주에 대한 얘기가 없다 해서 그 독백은 제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공간이 11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11차원이어야지 해결되는 에미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시공간이 정의될지 모르니까 막 그런 거라든지 골디락스존 같은 우주에서 생명이 가능한 막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장이 있는 행성이라도 원래 없었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자기장이 있어야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왜냐면 이제 태양광도 맞고 하니까 엄청난 기여를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네. 네. 끝없이 뭐가 계속 나올 것만 같은데 여기까지 듣고 엔진의 심폐소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장르적 쾌감도 있고 스릴도 있으면서 어떤 그 노동의 어떤 환경 속에서 소외된 인물의 모습까지도 좀 포착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어떤 좀 발상으로 시작이 됐는지.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거는 제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가 자동차 정비단지 한가운데에 있었던 장례식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반파된 자동차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들어가서 장례식장에 딱 도착하고 또 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하루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이한 체험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동차랑 인간을 좀 엮어보는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받아서 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문 같은 게 되게 많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상상하면서 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힘이 있었어요. 이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약간 에너지 같은 게.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자동차 이런 것도 제가 운전하는 그런 거나 뭐 이렇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코드 같은 게 잘 맞아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출에 관련돼서는 사실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각자 느끼는 게 다르실 것 같고 오늘 보면서 느낀 거는 하단 배우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촬영은 우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사 촬영을 5회차 동안 이제 크로마키 배경에서 하고 그 이후에 그 촬영한 걸 바탕으로 거기서 했던 이제 앵글이라던가 조명 위치, 뭐 각도 같은 걸 다 기록해도 그걸 그대로 그 스케일만 낮춰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촬영한 거였고 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은 초당 12프레임으로 찍어서 애니메이션 자체는 원래 끊기고 인물은 그대로 연기하되 저희가 그 초당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초당 9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서 영화 속의 행성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움직임 초당 9프레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행성을 혹시 진짜 만드셨나요? 네, 그 행성은 이제 클레이 그 유토 집에서 만들었는데 한 이 정도 되는 판에다가 이제 클레이가 10kg 넘게 들어갔어요. 거기 해가지고 만들고 발자국도 제가 찍어가지고 한번 다시 다 엎고 다시 깔고 다시 엎고 이거를 계속 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이 영화의 레퍼런스는 이미지보다는 좀 분위기, 그러니까 존 카펜터의 다크스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분위기적으로 좀 레퍼런스였고 이미지는 제가 그냥 계속 실험을 일단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클레이랑 그 재료들을 엄청 사와가지고 이 재료를 어떻게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무튼 클레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징그러울수록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초반에 어떤 이미지의 어떤 그림은 그려놨었는데 막 잘려지고 하는 것들은 제가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적으로 그냥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이제 새로운 이제 과거의 주인공을 새로운 주인공이 맞아들이는 장면은 그냥 자기가 기존에는 그냥 정적인 시트처럼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좀 더 동적인 엔진으로 다시 한번 이 삶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비밀이라던가 삶의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모두가 다 궁금해하고 쉽게 알 수 없고 한 데서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뭔가 동질감이라던가 뭔가 우리 다 같이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일단은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농담인 것처럼 뭔가 사람들 참 뭔가 말하고 싶어하고 참 시끄럽다 고대 선지자부터 지금 우주에 있는 골든 레코드까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이 영화 보시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언더 더 스킨이나 혹은 뭐 한국 단편 중에서도 매미 같은 작품들이 좀 떠오를 법할 것 같아요. 뭔가 그 탈피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이나 어떤 전환이 된다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는데요. 혹시 조금 뭐 이 작품 하면서 좀 참고했던 혹은 좀 더 시도해보고 싶었던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엔진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언더 더 스킨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던 영화였고 그리고 뭐 철남 같은 영화나 아니면은 티탄도 당연히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반 작업을 할 때 마침 서브스턴스가 개봉을 했었어가지고 저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촬영할 때는 어떠셨습니까? 너무 얘기할 때 너무너무 재밌겠다. 그럼 검은 액체 집어 쓰고 뭐 이렇게 기어서 뭐 이랬었는데 진짜 너무 추웠었어요. 바람을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추운 날. 네, 진짜 너무 추웠는데 그래도 즐겁게 영화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결과로서 일단 생각합니다. 그 우주의 얘기지만 낯설고 한참 멀리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우주 안에 우주 속에
저희가 있고 저희 안에 전 우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좋은 에너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연극도 같이 했었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포조 역할을 하면서 엄청 액션적이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액션이 하나도 없이 눈으로만 연기하는 진짜 그 옷을 입고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도 일부러 잘 안 먹고 물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만드는 동안 같이 함께했던 많은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연기하면서 이 영화가 사실 이렇게 좀 낯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면서 저는 되게 끝까지 믿으면서 했어요. 이 순간순간들을. 그래서 감독님 자체도 믿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연휴인데 사실 이렇게 저희들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꿈만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주국제영화제 너무 오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상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화단 배우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남은 연휴도 즐겁게 많은 영화, 좋은 영화 많이 잘 관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